있지. 보자. 태양 에너지의 생성과 전환 보자. 첫 번째 태양 에너지의 생성을 보자. 태양 에너지는 어떤 걸로 생성이 돼? 태양에서 일어나는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생성이 되는 거야. 자, 지구의 에너지원은 세 개가 있어. 뭐가 있어? 태양 복사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그 다음 조력 에너지가 있는데 이 태양 복사 에너지 거의 99% 이상이야. 이해됐어? 근데 자, 여기서 에너지의 정의가 뭐니? 에너지는 뭘까? E로 쓰지. 근데 에너지의 정의는 뭐야? 일할 수 있는 능력이야. 그러니까 언제든지 뭘로 바뀔 수 있다? 일로 바뀔 수 있어. 일도 에너지 전환 과정이야. 봐봐. 자, 일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이 가능해. 에너지끼리도 서로 전환이 가능해. 왜? 일은 에너지 전환거든. 그리고 에너지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이야. 그러니까 일이 에너지로, 에너지가 일로. 에너지끼리도 서로 전환이 된다. 자, 봐. 에너지는 뭐라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이다. 빛에너지는 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고, 열에너지는 물체 사이에 이동하여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해. 그리고 온도나 상태 변화시키는 에너지를 갖다가 우리는 열에너지라고 했지. 그리고 자, 화학에너지는 물질의 화학결합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야. 그리고 전기에너지는 뭐야? 전류가 흐르면 공급되는 에너지야. 전류가 흐르면 뭐가 흘러가니? 전자가 흘러간단 말이야. 전자가 뭘 가지고 있어? 전기에너지를 갖고 있어. 갖고 준단 말이야. 전기에너지는 전류의 흐름에 의해서 발생하는 에너지고, 역학적 에너지는 움직이는 물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지. 뭐니? 뭐 플러스 뭐니? 위치 에너지 플러스 운동 에너지 합이지. 이해됐니? 그리고 핵 에너지는 원자들이 핵 반응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 뭐 핵융합, 핵 분열 둘 다 뭐가 발생해? 질량 교수이 발생해. 질량이 줄어들면서 질량이 뭐로 바뀌어?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갖고 수많은 종류의 에너지가 있다. 그러면 보자. 태양 에너지의 생성과 에너지 방수 보자. 잘 들어 이제 얘들아. 제일 내가 때려 죽이고 싶은 놈이 뭐냐면 평상시에 개념 소홀히 하다가 시험 때 되면 개념하는 놈들 있어. 평상시에란 말이야. 수업 시간에 되도록이면 수업 시간에 해결하고 가.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선생님 물어보면 너 이해했어? 그러면 솔직히 대답해야 돼. 뭐 이해했으면 이해했다고, 뭐 못했으면 못했다고 말해. 그러면 선생님이 설명을 다시 해준단 말이야. 알았지? 알겠습니다. 자, 그 개념 이해가 기본으로 돼야 돼. 그래야지만이 문제를 풀 수 있어. 이해됐어?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의 생성과 방출은 태양 에너지는 제일 처음에 별의 일생을 좌우하는 게 뭐냐면 질량이다. 지구는 별이 아니야. 태양은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누구만 별이야? 태양만 별이야. 왜? 스스로 핵융합 반응해갖고 빛을 내는 천체가 태양인 거야. 우리 지구는 단지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빛내는 것처럼 보이는 행성일 뿐이야. 이해됐어? 그러면 이제 성간물질, 별들과 별들 사이에 있는 성간물질, 가스가 거의 99%야. 가스, 먼지, 티끌이 모여, 구름처럼 모여. 이게 중력 수축을 해. 그러면 중심부에 원시별이 생겨. 근데 원시별은 별이 아니야. 왜?
중력 수축한 에너지가 뭘로 전환되는 거야? 열 에너지로 전환돼갖고 중심부의 온도가 높아지니까 빛을 내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빛내긴데. 근데 또 원시별이 중력 수축하지. 갖고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K가 되면 드디어 주결성이 된다. 그럼 보자. 태양 에너지는 중심부에서 1000만도 K 이르면 어떻게 돼?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K가 이르면 뭐가 일어난다?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그러면서 스스로 빛을 내. 이게 별이야. 그러면 첫 번째 수소의 핵융합 반응은 뭐니? 가벼운 핵융합은 가벼운 원자핵들이 결합해가지고 무거운 원자핵이 되는 거야. 근데 선생님 말했지. 핵융합이건 핵분열이건 둘 다 뭐는 발생한다? 질량 요소. 봐라. 뭐냐면 특히나 핵융합은 태양에서 일어나는데 자, 4개의 수소 원자핵이 결합해가지고 뭐가 된다? 하나의 헬륨이 돼. 헬륨 원자핵이 돼. 근데 이때 양전자 2개가 나와. 그리고 질량 결손이 발생해. 이거의 질량이 더 크단 말이야. 그냥 그만큼이 뭘로 바뀌어?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갖고 아인슈타인 아저씨가 뭐라 했어? 질량 에너지 등가에 올려 있어. 아인슈타인 아저씨가 뭐라 했다고? 질량 에너지 등가에 올려. 질량 에너지 등가에 올리는 이 공식으로 다 설명이 되는 거야. E는 mc의 제곱, 에너지고, 얘가 질량이고. 그러면 에너지가 질량으로, 질량이 에너지로 바뀔 수 있다. 그러면 이때 핵융합, 수소 핵융합 반응하면서 질량 결손이 발생해. 질량이 줄어들어. 그만큼이 뭘로 바뀌는 거야?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맞고 태양계 전체의 에너지를 다 커버하는 거야. 이해됐어? 이때 방출하는 에너지로. 자, 수소 핵융합 반응은 봐라. 수소 원자 4개가 융합하여 헬륨 원자의 1개를 만드는 과정으로서 뭐가 발생한다? 질량 결손이 발생해. 질량이 감소하는데 그 감소한 질량만큼이 뭐가 형성된다? 태양 에너지가 방출된다. 그리고 옆에 봐라. 보충자를 봐봐. 태양은 뭘로 이루어졌어? 야, 우주의 전체 74%가 뭐야? 수소지. 그 다음 24%가 뭐야? 헬륨이야. 그리고 나머지가 2%가 나머지 온수야. 그러다 보니까 태양도 뭐로 돼 있다? 수소하고 헬륨으로 돼 있다.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진 있고 압력이 높아서 온도와 밀도가 매우 높다. 태양의 중심부는 약 1500만 K인 초고온 상태이기 때문에 수소 원자핵과 뭐가 분리된? 전자가 분리된 플라즈마 상태야. 플라즈마 상태는 뭐야? 원자핵과 전자가 분리된 상태를 말해. 그리고 고온인. 그리고 수소 핵융합 반응은 태양에서 정확히 말하면 태양에서의 수소 핵융합 반응은 어떻게 되냐? 여기서는 뭐로 나왔어요? 얘가 4개의 수소 원자핵이 하나의 헬륨이 되는데 원래는 봐라. 원래는 이거다 이거다. 뭐야? 6개의 수소 원자핵이 단계별로 충돌하여 최종적으로 뭐 만든다? 단계적으로 충돌해갖고 헬륨을 만들어. 그리고 수소 원자핵이 몇 개가 나오는 거야? 2개가 나와. 그리고 양전자가 2개가 방출돼. 그러면 똑같아. 그래서 여기 넘기면 얘하고 똑같이 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건데 전체적인 반응은 이거다. 뭔 말인지 알겠어? 결국에는 뭐라고? 이거야. 이거야. 봐봐.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거야. 선생님 해볼게. 이렇게 되는 거야. 뭐냐면 6개가 있는데 원래는 근데 여기서
뭐가 되냐? 여기다가 양전자하고 뭐 그 미세 입자 같은 거. 그러면서 얘가 중성자로 변해버려. 원래는 수소 원자핵은 뭐니? 양성자야. 양성자야. 근데 여기에 누가 근데 양성자하고 중성자 중에서 누가 조금 더 무겁다 했어? 양성자. 아니. 중성자. 중성자가 조금 더 무거워. 전자에 비해 양성자는 1836배고 중성자는 전자에 비해 1839배. 갖고 양전자하고 미세 저기 뭐가 결합하냐면 중성미자가 결합해. 그러면 봐봐. 뭐가 되냐? 양전자하고 중성미자가 결합해. 그러면 얘가 원래는 양성자 프로톤이었어. 근데 뭐로 변해버려? 중성자. 그렇지. 중성자로 변해. 그러면 얘는 양성자지.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1의 2인 중수소 원자핵이 되는 거야. 그럼 똑같아. 여기서도 이렇게 똑같아. 여기에 양전자하고 중성미자가 중성인 아주 작은 입자라는 뜻이야. 중성미자는. 그럼 프로톤, 뉴트론 되지.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서 얘들이 결합하면 원자번호 2번이고 질량수는 4인 헤뮴 원자핵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그려준 거야. 그대. 뭔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된다. 이해됐지? 그래가지고 이때 태양 에너지가 방출되는데 아무야 집중해. 너 왜 딴 생각하고 있어? 왜 딴 생각하고 있어? 집중 좀 해. 자 봐라. 그러면 봐라. 태양 에너지의 방출은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생성된 에너지는 태양의 표면에 도달하여 사방으로 방출하지. 그래갖고 그 일부가 지구에 도달해요. 그러면 이때 태양이 방출한 지구로 도달하는 에너지는 태양이 방출한 1초 동안에 방출한 에너지의 20억 분의 1밖에 도달 안 합니다. 뭐라고 나왔어? 진짜 태양이 이제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에 생긴 에너지를 태양의 표면으로 전달을 해. 뭐에 의해서 봐봐. 태양은 크게 태양 내부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핵이 있고, 그러면 열을 전달하는 방법에 전도, 대류, 복사가 있어. 전도는 이제 고체같이 바로바로 붙어있는 놈들이 바로바로 전달을 해. 옆에 있는 놈한테. 근데 대류는 뭐야? 물과 기체 같이 대신 전달해 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제일 뒤에 놈이 이제 일렬로 애들이 있다. 전도는 뒤로 책을 전달하는 거야. 근데 대류는 뭐야? 지가 어떤 놈이 와갖고 제일 앞에 와갖고 책 받아가지고 제일 뒤에 놈한테 전달하는 거야. 이게 뭐 액체나 기체가 전달하는 방법이야. 근데 복사는 매질 없이 막바로 제일 앞에 놈이 책을 던져버리는 거죠. 제일 뒤에 놈한테 갖고 전달되는 거야. 우주 공간에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까 막바로 전달되는 게 뭐야? 매질 없이. 그게 복사야. 그러면 핵에서 에너지를 갖다가 생산하면 복사층에서 복사의 방법에 의해서 에너지를 생산해. 그리고 마지막에는 누가? 대류층에서 대류의 방법에 의해서 에너지를 전달해. 갖고 표면까지 에너지가 이제 중심에서 만드는 에너지가 전달된다. 그러면 이제 태양이 에너지를 갖다가 우주 공간으로 방출해. 근데 그 중에 25분의 1만 지구로 오는 거야. 그게 나왔잖아. 봐봐. 태양 에너지의 25분의 1만 오는 거야. 너 정신 안 차려? 참았어? 네. 그래가지고 그중 일부 25분의 1만 도달하는 거야 지구에. 그래갖고 자연 변화를 일으키고 생명체가 생명 유지 활동을
생명 활동을 유지하는데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알아? 태양 내부는 뭐로 돼 있다? 핵, 복사층, 대류층이 있어. 그리고 복사층 바깥쪽을 태양의 표면을 광구라 그래. 그럼 이때 봐봐. 핵에서는 4개의 수소 원자핵이 합해져 가지고 융합되어 가지고 헬륨 원자핵 1개가 되는데 이때 누구의 질량이 더 크다? 수소 원자핵이 4개의 질량이 더 큰 거야. 하나의 헬륨보다. 그러면 질량 결손이 발생하지. 질량이 줄어든단 말이야. 그 줄어든 질량만큼 뭐로 변한다? 에너지로 변하는 거야. 이해돼? 됐죠? 그럼 보자. 그러면 야, 선생님 말했지 또 질량과 에너지의 관계 한 거야. 이미 선생님 했어. 질량과 에너지의 관계. 질량과 에너지의 관계 뭐? 누구? 아인슈타인의 뭐? 이거 질량 에너지 등가의 원리에서 다 설명합니다. E는 MC의 제곱이야. 그러다 보니까 1905년 아인슈타인이 이론에 의해서 질량 에너지는 서로 전환될 수 있는 물리량으로 핵 반응에서 감소한 질량만큼이 에너지로 방출된다. 봐봐. 핵 반응에서 줄어든 질량 봐봐. 그림 가는 정지에 있는 양성자 2개하고 중성자 2개. 결국에는 봐라. 야, 봐라 얘들아. 네. 이거야 이거. 야, 양성자가 수소 원자의 양성자가 양전자하고 중성미자를 흡수해가지고 뉴트론 중성자가 돼. 그리고 다른 하나의 수소 원자핵은 그대로 양성자지. 그러면 이게 결합하면 뭐가 되는 거야? 이중수소가 되는 거야. 수소는 수소인데 동위원소인 이중수소. 질량수 원자번호는 1번이고 질량수가 2인. 얘도 마찬가지야. 하나는 양전자하고 중성미자가 결합하면서 뉴트론이 되고 중성자가 되고 하나는 그대로 프로톤이 돼. 그럼 얘도 이중수소가 되는 거야. 이중수소 원자핵. 그럼 이중수소 원자핵 2개가 결합해갖고 뭐가 되는 거야? 헬륨 원자핵이 되는 거야. 이해되지? 근데 봐봐. 가의 총질량은 얼마냐? 1.00736 곱하기 2 플러스 양성자의 질량 1.0087 곱하기 2지. 봐. 양성자하고 중성자 중에서 누가 조금 더 무겁다? 양성자가 중성자. 그리고 곱하기 2니까 4.0320U야. 근데 이때 야 헬륨 원자핵은 4.0015야. 15U야. 그럼 누가 무거워? 가가 더 무겁지. 그렇지. 헬륨 원자핵의 질량은 헬륨 원자핵을 구성한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보다 합이 작다. 이해됐지? 그러면서 그 질량만큼이 뭘로 전환된다? 에너지로. 그리고 141페이지보다 있잖아요. 이제 이때 태양의 핵에서 생성된 에너지가 어떻게 전환되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자. 세수 좀 한번. 갔다 와. 네. 야, 너도 정신 차려. 정신 좀 차려. 시한데. 이건 이해했어? 네. 강호야, 이번에는 좀 떨어진 점수 회복해야 될 것 같아. 응? 이제 클린이 빠지지 말고 일요일날 해. 빠르네. 네? 화상이 있는데 빠르네.
자 보자. 그러면 태양 에너지의 전환과 흐름 보자. 이렇게 태양 에너지가 이제 태양의 핵에서 발생해갖고 질량결선으로 발생해갖고 이제 태양에서 방출했어. 그러면 이제 우리 지구로 왔을 때 이 태양 에너지가 지구로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에너지가 전환되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자. 에? 자, 태양 에너지의 첫 번째 전환 보자. 자, 에너지는 다른 에너지로도 전환이 돼. 바뀌어. 응? 근데 야, 가장 쓸모 있는 에너지가 뭐야? 전기 에너지다. 왜? 다른 에너지로 전환이 쉽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쓸모없는 에너지가 뭐야? 열 에너지. 다른 에너지로의 전환이 힘들어. 만약에 야, 열 에너지가 100줄 있었어. 열기관을 통해서 40줄만 변화시켜도 오, 엄청난 열기관이다. 그렇게 40%만 남아도 열이. 그러면 태양 에너지의 전환, 지구에 도달한 태양 에너지는 열 에너지, 운동 에너지, 화학 에너지, 다른 형태 등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되어 지구 환경과 지구의 생명체에 영향을 준다. 자, 봐라. 제일 먼저 바람이 불지. 자, 바람은 바람. 대기와 지표에서 흡수되어 바람을 일으켜 대기와 해수를 순환시킨다. 태양의 열 에너지가 바람의 운동 에너지, 대기와 해수에 뭘로 전환되는 거야? 운동 에너지. 바람은 바람. 바람은 뭐다? 태양의 열 에너지가 뭘로 전환된다? 바람의 운동 에너지. 그리고 대기와 해수를 갖다가 운반시키니까 대기와 해수에 뭐야?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 기상현상은 봐라. 기상현상은 봐라. 자, 봐라. 야, 물의 순환을 시키는 원동력은 누구다? 태양 복사 에너지야. 절체형의 봐라. 태양에 의해서 뭐가 있지만 물이 증발한다. 그러면 열 에너지를 흡수한다. 근데 위로 올라가니까 추워져. 갖고 이 수증기가 응결이 일어난다. 갖고 이때 이 열 에너지를 방출해. 그러면서 물이 높은 상공에 떠있지. 물방울이. 그게 뭐야? 구름이잖아. 구름이 형성돼. 구름에서 눈비가 내려가지고 이렇게 물이 순환하는 거야. 이 구름은 물이에요? 구름이 물방울이지. 야, 수증기는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물방울은 눈에 보여. 야, 물방울이 높은 상공에 떠 있으면 구름이고, 야, 지표면 부분에서 형성되면 뭐야? 안개잖아. 안개는 눈에 보인단 말이야. 보여요. 뭐라고? 자, 그래서 기상현상 봐라. 지표와 바다의 물을 증발시켜 구름을 만들고 기상현상을 일으키다. 태양의 열 에너지가 구름의 뭘로? 위치 에너지. 그리고 물의 위치 에너지로 전환된다. 이거 전환되는 거 잘 봐. 자, 기상현상은 뭐라고? 자, 태양의 열 에너지가 뭐야? 구름의 위치 에너지, 물의 위치 에너지로 바뀐다. 이해됐지? 그럼 보자. 또 광합성이라는 건 뭐야? 자,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식물에서 엽록체에서 무기물을 유기물로 바꾸는 거야. 자, 광합성을 통해 화학 에너지로 전환되고, 광합성은 일부는 화석연료의 화학 에너지로 전환된다. 왜? 이게 이제 고사리 같은 게 묻혀. 오랜 시간 열과 압력을 받지.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석탄이 되는 거야. 석탄. 그러니까 봐봐. 광합성은 뭐야? 태양의 뭐야? 빛 에너지가
야, 바람하고 기상현상은 뭐야? 태양의 열 에너지지. 광합성은 빛광자를 써야 되잖아. 빛 에너지를 이용한 거야. 응? 태양의 빛 에너지 가지고 식물에 뭘로 바꾼다? 포도당. 화학 에너지로 바꿔. 그리고 이게 묻혀. 그래갖고 오랜 시간 열과 압력을 받으면 석탄이 돼. 이렇게 화석연료의 화학 에너지로. 이해됐어? 광합성은 뭐라고? 에너지 전환이 제일 먼저 태양의 빛 에너지가 포도당 식물의 화학 에너지로 바뀌어. 그 다음 석탄 뭐야? 화석연료의 화학 에너지로 바뀐다. 이해됐지? 순서 잘 알아야 돼. 선생님이 지금 이런 게 다 시험 문제야. 네 번째 봐. 또 뭐 있냐? 태양광 발전은 야 태양의 빛 에너지를 전기로 전환하여 전기 제품에서 여러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되지. 그러니까 태양의 빛 에너지가 태양광 발전은 막바로 뭐로 바뀌는 거야?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태양광 발전은 뭐라고? 태양의 빛 에너지가 막바로 뭘로 바뀐다? 전기 에너지로. 그래갖고 전기 제품에서 다른 에너지로 전환된다. 이해됐지? 이거 순서 야 하는 거 애 잘 알아라. 그러면 보자. 자, 에너지는 야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이 있어. 자연계의 에너지는 새로 생겨나거나 소멸되는 거 아니야. 그 총량은 항상 일정해. 단지 에너지가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될 뿐이야. 이게 에너지 전환이야. 이해됐어? 그 다음 광합성이 이루는 과정 봐봐. 물과 이산화탄소, 식물이 엽록체에서 물과 이산화탄소, 무기물을 이용해서 빛에너지, 태양의 빛에너지를 흡수해가지고 포도당이라는 유기물이 되는 거. 그리고 생물에 필요한 호흡에 필요한 산소를 만드는 과정이 광합성이다. 그리고 위치에너지는 야, 뭘 가지면 갖는 에너지야. 운동에너지는 물체가 속력을 가지면 갖는 에너지야. 당연히 질량은 있잖아. 위치에너지는 당연히 질량이 있지. 높이를 가지면 갖는 에너지야. 옆에 나왔다. 위치에너지는 뭐냐? 기준이 되는 위치와 다른 위치에 있을 때 가지는 에너지로 포텐셜 에너지라고 그러지. 대기 중에 수증기가 응결하여 비나 구름의 형태로 높은 위치에 떠 있을 때 위치 에너지를 갖는 거야. 따라서 기상현상은 뭐야? 태양의 열 에너지가 구름에 뭘 바뀐다? 위치 에너지. 응? 그 다음 물의 위치 에너지로 바뀐다. 구름도 뭘로 돼 있으니까, 물방울로 돼 있으니까 결국에는 물의 위치 에너지가 된다. 이해됐지? 자, 근데 선생님 말했지. 지구에 근원이 되는 에너지가 3개가 있다. 3개가 있어. 뭐 있어? 태양 복사 에너지 아까 처음 했지. 지구 내부 에너지. 그 다음 조력 에너지가 있어. 근데 얘들은 다른 에너지로 전환되긴 전환되는데 지그들끼리는 전환이 돼야 안 돼. 안 돼. 왜? 근원이 다르다 했잖아. 뭐라고 하느냐? 주위에 뭐라 그랬냐? 이거 봐봐. 이 지구의 원천이 되는 에너지가 3개가 있어. 태양 복사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그 다음 새끼가 조력 에너지가 있어. 근데 얘들이 다른 에너지로 전환되긴 전환돼. 근데 자기들끼리는 전환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근원이 다르기 때문에. 알겠지? 보자. 그러면 보자. 나왔지? 태양 에너지의 전환 완료. 지구에 도달한 태양 에너지는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되어 일상생활에 이용된다. 야, 크게 태양은 뭐가 있다? 태양 에너지는 빛 에너지하고 뭐가 있다? 열 에너지가 있다. 아까 처음에 빛 에너지를 이용한 건 광합성하고 뭐가 있다 했어? 태양 광 발전이 있다 했어. 그리고 열 에너지를 이용한 게 뭐라 했어? 바람하고 기상 현상이 있다 했어. 그럼 보자. 첫 번째 빛 에너지는 야, 태양광 발전은 막바로 빛 에너지가 뭐가 되지? 전기 에너지로 전환돼. 근데 봐라. 광합성은 뭘로 전환된다? 야, 태양의 빛 에너지가 식물의 화학 에너지는 포도당으로. 그리고 이게 오랜 시간 묻혀가지고 열과 압력을 받으면 화석연료의
화학 에너지로 간대. 그러면 이 화석 연료를 떼우지. 그러면 화력 발전에 의해서 뭘로 전환된다? 전기 에너지로. 이해됐어? 아니 화석 연료를 태우잖아. 그러면 뭘로 화력 발전소에서 뭘 생산해? 전기 에너지로 바뀐다고 마지막에는. 그리고 화석 연료를 갖다가 공장이라든지 자동차에서 쓰면서 열 에너지나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거야. 어? 이해됐지? 자동차를 봐봐. 자동차는 뭐야? 거의 화력. 전화. 아니야 전화 온 거야. 카톡 온 거야. 오늘 선생님이 PT를 빠졌어. 너무 새벽에 있잖아. 체해가지고 잠을 못 잤어. 한 7시 넘어서 잤어. 그래갖고 너무 힘든 거야. 아픈 거야. 아파가지고 그냥 오늘은 못 가겠다 그랬지. 말씀해주세요. 안 들렸어요. 들었지. 그때 자기 전에 오늘 못 난다고 하더라고. 그랬지. 아파가지고 했지. 선생님은 얘는 양심이가 없어. 엄마한테 여기 빠질 때 지가 전화 안 하고 엄마한테만 말한다. 괜찮죠. 괜찮죠. 자, 그래가지고 봐라. 그리고 그러니까 자동차도 연료에 선생님 뭐라 했어? 열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열 에너지를 갖다가 그 화학 에너지를 갖다가 휘발유 화학 에너지를 갖다가 한 30% 정도밖에 30몇 퍼센트 정도밖에 못 써.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게. 그리고 나머지는 열 에너지나 기타 에너지 있잖아. 그걸로 다 전환돼 버려. 이해됐어? 그래서 열 에너지가 나오고 뭐 소리 에너지도 있고 빛 에너지도 있고 막 그래. 왜 소리? 소리 에너지. 소리 에너지도 소리 나잖아 자동차. 그리고 전조등도 켜잖아. 소비 에너지. 그리고 봐라. 이제 열 에너지는 봐라. 열 에너지는 태양의 열 에너지가 전환되는 거, 열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 뭐가 있다고? 바람하고 기상 현상이 있어. 우선 기상 현상을 보자. 태양의 열 에너지에서 물이 증발되면서 구름이 생성되지. 그러면 구름의 위치 에너지가 돼. 근데 구름도 뭐라 있어? 높은 상공에 물방울이 떠 있다 했지. 그러면 물방울에 뭐가 되는 거야? 물에 뭐가 되는 거야? 결국에 위치 에너지. 이렇게 되는 태양의 열 에너지가 구름의 위치 에너지. 그 다음 구름을 구성하는 물의 위치 에너지. 이해됐어? 네. 그리고 이게 이제 강수를 하지. 강수를 하면 뭘로 바뀐다? 그렇지. 물의 운동 에너지로 바뀌지. 그러면서 이게 이제 수력 발전으로 돌리면 전기 에너지가 됩니다. 이해됐어? 그리고 열 에너지가 또 뭘로 바뀐다? 바람의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 그리고 얘가 대기와 해수의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이제 풍력 발전에서는 막바로 이제 뭘로 바꾼다? 바람의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겠지. 이해됐어? 결국에는 다 뭘로 바꾼다? 우리가 네. 전기 에너지로 바꾼다. 이해됐어? 그 다음 보자. 이제 마지막으로 태양 에너지 흐름 보자. 태양 에너지 흐름 보자. 지구에서 태양 에너지의 전환은 연속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지구 시스템의 각권을 이동하면서 에너지 흐름을 일으킨다. 지구에서 태양 에너지의 전환은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 한 번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일어나. 연속적으로 일어나면서 지구 시스템의 각권을 이동하면서 에너지 흐름을 갖다가 일으킨다. 자, 일반적으로 태양 에너지는 순환한다는 말 안 했어. 에너지는 순환을 말했어.
야, 물질은 뭐야? 순환. 순환한다는 말을 써. 돌고 돈다는 말을 써. 근데 에너지는 순환한다 안 그래. 흘러간다 그래. 에너지는 흐름이야. 에너지는 전환되면서 물질이 흘러가는 거야. 다른 에너지로 전환되면서. 어? 야, 연력학 제2법칙이 뭐냐?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 해요.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 이렇게 에너지가 전환되는데 마지막에는 가장 쓸모없는 형태의 뭘로 전환돼? 열에너지로 전환돼. 에너지 흐름도 방향성이 있어. 에너지는 흘러간다 그래. 뭐라 그래? 물질은 순환한다 그러고 자연계에서 에너지는 뭐라 그런다? 흘러간다 그래. 흐름이야. 그래서 자 보자. 봐, 뭐는 나왔어? 물의 순환이나 물질, 물과 탄소는 뭐 한다 그래? 순환한다 그래. 물하고 자연계에서 물질이 물과 탄소는 뭐 한다 그래? 순환한대. 돌고 돈단 말이야. 근데 에너지는 뭐라 그런다? 그렇지. 에너지는 흘러간다 그래. 그럼 보자. 물의 순환 보자. 자, 물의 순환 과정은 봐라. 바닷물이 태양의 뭐에 의해서? 열에너지에 의해서 뭐가 된다 얘들아? 구름의 위치 에너지가 돼. 어? 그리고 물의 위치 에너지. 그리고 이게 비로 내리지. 그러면 물에 뭐가 돼? 운동 에너지가 돼. 하고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가 이용해갖고 수력 발전을 돌려가지고 뭘로? 전기 에너지. 그리고 이것들이 어디로 올라가? 바다로 올라가. 하고 다시 돌고 돈다. 물은 뭐한다? 순환한다. 자, 옆에 보자. 옆에 봐봐. 물의 순환 과정 봐봐. 야, 바닷물이 증발해갖고 수증기가 돼. 갖고 높은 상공에 있는 응결해가지고 이게 응결해가지고 열을 방출한 다음에 구름이 돼. 그러면 구름이 위치 에너지 같지. 그 다음 물이 위치 에너지 같지. 그 다음에 이게 비나 눈이 내리면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 그리고 강이나 댐의 물은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다. 둘 다 갖고 있다. 그리고 수력 발전소에서 이게 뭘로 바뀌어? 전기 에너지로 바뀌어. 그리고 다시 바다로 가. 물은 순환하지. 이해됐지? 그 다음, 야, 탄소는 봐라. 탄소의 순환 봐봐. 야,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되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는, 야, 식물이 이산화탄소와 물을 흡수해. 갖고 비대에너지를 이용해갖고 뭘 만들어? 포도당을 만들어. 광합성은 봐봐. 광합성은 이거잖아. 이산화탄소하고 뭘 재료로? 물을 재료로. 엽록체에서 비대에너지를 흡수해가지고 포도당을 만들어. 그러면 태양의 비대에너지가 식물의 화학에너지로 바뀌어. 응? 식물의 광합성에 의해서 화학에너지로 바뀌어. 그리고 이 새끼야, 너이씨. 집중 안 해? 갖고 땅에 묻혀갖고 오랜 시간 열과 압력을 받으면 화석연료의 화학에너지로 바뀌어. 그러면 이게 이제 화석연료가 돼가지고 자동차라든지 공장을 돌려. 그러면 뭐야? 운동에너지나 열에너지로 바뀌어. 그리고 이제 연소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 다시 이산화탄소가 공기중으로 나간다. 탄소는 이렇게 어떻다? 순환한다. 봐봐. 옆에 나왔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식물의 광합성에 의해서 식물의 화학에너지가 돼. 그리고 이게 묻혀가지고 오랜 시간 열과 압력을 받으면 화석연료의 화학에너지가 돼. 그리고 이걸 자동차나 공장에서 이용하면 운동에너지나 열에너지로 바뀌어. 그리고 이게 연소에 있으니까 다시 대기 중에 뭘로 간다? 이산화탄소로 간다. 봐봐. 이렇게 탄소는 순환한다. 이때 뭐가 일어난다? 에너지가 전환되면서 흘러가. 에너지의 전환과 흐름이 일어나. 이해됐니? 봐라. 이렇게 바닷물이 다시 바닷물이 돼. 순환하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마지막에 다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돼. 순환하잖아. 근데 이때 에너지가 봐라. 태양의 물의 순환 과정에서는 태양의 열 에너지가 구름의 위치 에너지. 그리고 물의 위치 에너지. 비눈이 되면 운동 에너지. 다시 강이나 댐에 물이 되면 위치 에너지나 운동 에너지. 수력 발전소에서는 다시 전기 에너지. 이런 식으로 에너지는 흘러가지. 전환하면서. 물질은 뭐 한다고? 돌고 도는 거야. 순환한다 그래. 근데 에너지는 전환되면서 다른 에너지로 전환되면서 흘러가는 거야. 이해됐지? 풀어봐. 142페이지 빨리 풀어봐. 빨리 풀어보세요. 샤프 있는 사람. 아, 찬이가 자꾸 자기 샤프 안 받는다고 제거 그거 강제 뺏어갔어. 빨리 풀어. 주식이 너 참막 좀 보지 마. 오늘 근데 풍경이 여기는 날씨 너무 좋아. 다 풀었어? 자, 봐봐. 자, 보자. 142페이지 1번에 에너지고 2번에 수소행용학과는 3번에 질량, 4번에 운동 에너지,
5번에 위치 에너지, 6번에 전기 에너지, 7번에 흐름, 요거 1번에 X00, 그 다음 2번에 수소 헬륨, 3번에 작다, 그리고 감소한 질량만큼, 그 다음 4번에 태양 에너지, 그 다음 5번에 니은, 리을, 미음, 6번에 화학 에너지, 열 에너지, 7번에 운동 에너지, 화학 에너지. 이해됐지? 네. 그 다음 보자. 쉬어. 조금만 쉬어. 진짜가. 봤어요. 변이는 보자. 뭐라고? 변이가? 변이는 같은 종에서 일어난다. 봐라. 같은 종의 개체 사이에 나타나는 형질의 차이를 뭐라 그래? 야, 같은 종 개체 사이에 나타나는 형질의 차이를 뭐라 한다고? 변이라 그래. 뭐냐면 사람마다 전부 다 얼굴이 틀리지. 이게 변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형태나 성질의 차이. 이걸 뭐라 그래? 형질이라 그랬지. 겉으로 드러나. 봐. 변이는 같은 종의 개체들 사이에 나타나는 형질의 차이를 변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변이는 두 종류가 있어. 뭐가 있니 얘들아? 유전적 변이하고 뭐가 있다? 비유전적 변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유전적 변이가 일반적으로 변이를 의미해. 아무만 하나인지. 그럼 둘 중에 변이는 유전적 변이를 의미한다. 이해됐지? 그럼 뭐야? 첫 번째, 야, 유전적 변이는 봐라. 어떻게 돼? 개체가 가진 차이가, 형질의 차이가 뭐 때문에 나타난다? 형질의 차이가 뭐 때문에 나타나? 야, 형질마다 다 다른 게 형질의 차이가 뭐 때문에 나타난다? 얘는 유전자 때문에 나타난다. 그렇지. 유전자가 개체마다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형질이 다른 거야. 이해됐니? 유전자의 차이. 즉 유전자의 차이는 걔가 갖고 있는 그 유전 정보의 차이를 의미해. 그리고 형질이 얘는 자손에게 유전이 된다. 형질이 자손에게 뭐다? 유전이 돼. 얘는 유전된다. 이해됐어? 자, 봐봐. 개체가 가진 유전자 차이가 나타나고, 유전자 차이는 형질이 자손에게 유전된다. 진화가 일어날 때, 즉 진화의 원동력이 변이야. 그래가지고 진화의 원동력이 되는 거야. 변이가 진화의 뭐가 된다? 원동력이 되는 거야. 변이가 일어나야지만이 다른 종으로 분화될 수 있어. 그리고 변이의 예는 뭐야? 무당벌레의 딱지 날개의 무늬와 색이 다양한 거, 사랑 앵무새의 깃털색이 다양한 거, 사람마다 얼굴, 키, 몸무게 그런 게 다 다양한 게 뭐다? 유전적 변이 때문에 그런 거야. 이해됐지? 근데 비유전적 변이는 옆에 나왔지. 비유전적 변이는 뭐다? 뭐에 의해서 나타난다? 야, 비유전적 변이는 뭐에 의해서 나타난다? 얘들아? 환경의 영향으로 나타난다. 유전적 변이는 유전자에 의한 유전 정보의 차이에 의해서 나타나는데, 얘들은 환경의 영향에 의해서 나타나. 비유전적 변이는. 이해됐어? 봐. 유전적 변이와 달리 환경의 나타남으로 형질이 자손에게 유전돼야 돼. 유전 안 된다. 차이가 비유전적 변이는 유전 안 된다.
이해됐어? 가지고 봐봐. 자, 비유전적 변이는 환경에 의해서 됐잖아. 훈련으로 단련된 사람은 근육이 발달하지만 그 형질이 자녀에게 유전돼야 안 돼. 안 돼. 야, 마동석이 갑바를 졸라 키웠어. 문통이갖고. 근데 딸이 갑바가 커져 태어나? 아니지. 비유전적 변이는 환경에 의해서 발생하고 형질이 자손에게 유전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어린 홍학은 몸의 색깔이 회색이지만 자라면서 먹이의 종류와 양에 따라 제각기 다른 특징을 나타내는 가지는 붉은 무늬가 나타난다. 근데 또 어린 홍학이 붉은색이 아니잖아. 그러면 유전이 됐어 안 됐어? 이게 후천적으로 얘들아 얻은 형질은 유전이 돼야 안 돼? 유전이 안 되는 거야. 즉 후천적으로 얻은 획득 형질은 유전이 안 되는 거야. 내가 말했지. 봐라. 동남아시아에 카렌족이라는 게 있어. 카렌족의 여성들이 목에다 링을 끼워갖고 목을 길게 만들었어. 근데 딸이 목이 길어? 아니 태어난 딸이 목이 안 길지. 후천적으로 얻은 형질은 유전이 됐다 안 된다. 비유전적 변이는 환경에 의한 거고 형질이 자손에게 유전 안 된다. 이해됐지? 네. 그 다음 보자. 이제 또 이 변이가 나타나는 원인이 있다. 변이가 나타나는 원인은 뭐야? 변이가 나타나는 원인 분명히 알아야 된다. 두 가지야. 첫 번째가 뭐야? 돌연변이다. 돌연변이야. 돌연변이는 뭐야? 갑툭튀야.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거야. 부모에게 없던 형질이 갑자기 자손에게 나오는 거야. 돌발적으로 나오잖아. 그래서 돌연변인 거야. 이해됐어? 돌연변이를 봐라. 야, 변이가 나타나는 까닭은 두 개야. 첫 번째가 변이는 오랫동안 축적된 돌연변이와 유성생식 과정에서 일어나는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으로 유성생식 과정에서 나타나는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으로 두 개다. 뭐라고? 변이가 나타날 까닭은 돌연변이하고 뭐야? 유성생식 과정에서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에 의해서 나타난다. 같은 종인데 형질의 차이가 나타나는 게 변이야. 근데 이 변이가 뭐 때문에 나타난다? 돌연변이하고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에 의해서. 그럼 보자. 돌연변이는 첫 번째 뭐야? 유전자의 변화가 생깁니다. 유전자가 뭐가 있어? DNA상에서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특정한 부위야. 뭐라고? 돌연변이는 뭐야? DNA상에 뭐야? 유전 정보의 변화가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부모에 없던 형질이 갑자기 태어나는 거야. 이해됐어? 네. 갑툭튀야. 그래서 DNA상에 유전 정보의 변화가 생겨갖고 부모에게 없던 형질이 갑자기 자손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뭐라 그래? 돌연변이라고 해. 갑툭튀지. 그럼 보자. 그래갖고 자 그리고 돌연변이로 새로운 유전자가 만들어지지. 근데 돌연변이는 유전이 된다. 돌연변이로 새로운 유전자가 만들어지는데 유전된다. 이해됐어? 네, 연락 왔어요. 응? 뭐래? 잘 모르겠대요. 모르니까 자 그러면 야 돌연변이를 봐라. 돌연변이는 일반적으로 삐꾸야. 생존에 불리해 유리해? 불리하지 않아. 불리해. 생존에 불리해. 불리한 걸로 나와. 근데
환경 변화로 돌연변이가 생존에 유리해지면 집단 내에서 돌연변이의 유전자 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 돌연변이가 생김으로써 그 다양한 형질의 자손이 나올 수 있어. 이해됐어? 네. 그럼 보자. 돌연변이는 DNA 유전연고상의 변화야. 갖고 새로운 유전자가 나타나. 그러면서 만들어지고 이거는 유전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 돌연변이 유전된다. 이해됐어? 봐봐. 첫 번째, 돌연변이야 변이 봐봐. 푸른색 깃털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발생하여, 야 원래 푸른색만 나타나야 돼. 깃털이 공작은. 네. 근데 뭐가 나타났어? 갑자기 흰색 깃털 유전자가 나타났어. 새로운 유전자가 출현했지. 그러면 야 흰색 깃털 유전자에 의해 흰색 깃털 공작이 나오지. 네. 새로운 변이가 출현했다. 네. 그러면 흰색 깃털 공작은 자손에게 흰색 깃털 유전자를 물려주면서 공작 집단에 옛날에 파란색만 나왔는데 흰색도 나오면서 변이가 다양해져. 이해됐냐? 그럼 유전자 차이는 뭐냐면, 야 푸른색 깃털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 야 푸른색 깃털 유전자가 색소 단백질이 많이 만들어. 갖고 푸른색 깃털의 공작이 나와. 형질의 차이. 근데 이 푸른색 깃털 유전자가 돌연변이 돼가지고 흰색 깃털 유전자가 나오면 색소 단백질이 합성이 덜 돼. 그러다 보니까 이 새끼가 뭐야? 형질의 차이가 흰색 깃털 공작이 생기는 거야. 야 푸른색 깃털 공작만 있던 집단에서 흰색 깃털 공작이 나타나면서 변이가 다양해지지. 네. 이해됐어? 자, 변이는 옆에 봐봐. 변이가 나타나는 과정은 개체가 지닌 유전자 차이에 따라 합성되는 단백질의 종류와 양이 틀려져. 그러면서 형질의 차이가 생긴다. 봐. 자, 푸른색 깃털 유전자는 합성되는 단백질이 종류와 양이 달라져. 그러면 푸른색 깃털 유전자는 푸른색 색소 단백질을 많이 합성해. 색소 단백질을 많이 합성해갖고 무슨 색을 띈다? 형질을 푸른색 깃털이 되는 거야. 근데 야 돌연변이가 일어나고 푸른색 깃털 유전자가 흰색 깃털 유전자로 변했어. 그러면 단백질 차이, 색소 단백질이 합성이 안 돼. 그러니까 형질의 차이, 흰색 깃털 공작이 생기는 거야. 이해됐어? 네. 저 미친놈 저거 혼자 보고 좋아하나? 자, 그리고 생식은 어미와 닮은 개체를 만드는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해? 생식이라고 해. 근데 생식에는 두 개가 있다. 뭐가 있어? 우성 생식하고 뭐가 있냐? 유성 생식이 있어. 우성 생식은 뭐야? 성의 구분이 없어. 그리고 생식 세포를 형성해 안 해? 안 해. 갖고 한 가지 개체, 한 가지 형질만 만나. 부모와 닮은 개체만 만나. 똑같은 형질을. 부모하고 자식이 유전적으로 똑같아. 자기와 닮은 개체를 갖다 그냥 하나를 만드는 거야. 수를 늘리는 거야. 갖고 뭐 있어? 분열법. 하나가 두 개가 되는 거. 포자법. 다음에 뭐 있냐? 슈라법, 포자법이 있지. 몸에서 혹이나 돌기가 생겨. 갖고 이게 성체로 자라나. 슈라법, 포자법. 그리고 영양기, 생식기관, 꽃과 열매로 안 하고 영양기관, 뿌리줄기로 하는 영양 생식이 있어. 뭐라고 하냐? 식물에서 일어나는 걸 영양생식이라고 하냐?
이해됐지? 그리고 유성생식은 성의 부분이 있어. 생식세포를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형질의 뭐가 생긴다? 자손이 생겨. 그러면 무성생식은 야 정신 안 차려 이씨. 무성생식은 하나의 개체만 만들기 때문에 네. 환경적으로 유리에 불리해. 아 무서운 생 무성생식은 왜? 뭐 아니면 도잖아. 근데 유성생식은 어떻게 돼? 다양한 형질의 자손을 만드니까 환경이 변해도 그 중에 환경에 적응한 놈이 있어갖고 살아남은 놈이 있어. 그러니까 누가 환경 적응에 더 유리해? 유성생식이야. 그럼 보자. 그러면 유성생식의 생식 과정에서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은 봐봐. 유성생식 과정에서 유전자 조합이 다양한 우선 봐라. 두 과정이야. 봐라. 야, 유성생식 과정에서 유전자 조합이 다양한 생식세포를 만들고 그리고 이 생식세포들이 또 여기에서도 경우의 수가 생기는데 또 생식세포들이 무작위적인 또 조합을 해가지고 수정하여 다양한 형질의 자손이 생긴다. 또 뭐야 경우의 수가 또 생겨버려. 암수 생식세포가 무작위적 수정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다양한 형질이 줄다리 다양한 형질의 자손이 생깁니다. 자, 생식세포의 유성생식 과정에서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은 첫 번째, 유성생식 과정에서 다양한 생식세포와 유전자를 가진 생식세포가 형성된다. 그리고 또 이게 생세포들이 무작위적으로 수정을 해요. 갖고 경우의 수가 더블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형질의 자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이가 생기는 과정은 원인은 두 가지야. 뭐야? 돌연변이하고 보다 유성생식 과정에서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 이해됐어? 그러면 봐봐. 옆에 유성생식은 나왔지. 암수 생식세포가 수정하여 새로운 개체를 만드는 생식 방법이지. 생식세포 분열을 통해 부모로부터 각각 절반의 염색체를 가진 암수 생식세포가 형성되고 이들의 수정으로 자손이 만들어져. 야, 감수 분열 과정에서 엄마로부터 이제 생식세포는 염색체 수가 n이야. 이제 체세포는 2n인데 생세포는 n이야. 그러면 엄마로부터 n 받지, 아빠로부터 n 받지. 그럼 나는 몇 n이 되는 거야? 2n이 되는 거야. 이때 봐봐. 생식세포 자체가 다양한 유전자 조합을 갖는 생식세포형이 형성돼. 그러면 이게 경우의 수가 많다는 얘기거든. 여러 가지 경우의 수야. 그리고 이 생식세포 정자하고 난자하고 결합할 때 다양한 생세포가 무작위적으로 수정을 해. 그럼 또 경우의 수가 돼.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형질의 네, 애기는 어떻게 생겨요? 수가 그렇게 니들이 몇 분의 70조분의 1의 확률을 뚫고 있다 하는 거야. 어떻게 야, 해요? 난 봐봐. 전제 남자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뭘 다리 밑에서 좋았어.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데서 죽었어. 자, 봐라. 자, 유성생식 과정에서의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 봐봐. 얼룩무늬 털을 가진 부모에게 유전자 조합이 다양한 생식세포가 형성된다. 그리고 암수 생식세포가 무작위적으로 수정하여 유전적으로 다양한 자손이 형성된다. 그러면 얼룩무늬 털 부모로부터 여러 가지 무늬의 강아지가 태어날 수 있다. 야, 봐봐. 아빠가 흰색 털 유전자가 있었고 엄마가 갈색 털 유전자가 있었어. 하고 이거에 의해서 생식세포가 만들어지고
무작위적 수정하니까 얘가 뭣도 나온다. 흰색도 나오고 얼룩무늬도 나오고 갈색도 나오는 거야. 이해됐어? 이런 식으로. 야, 변이가 나타나는 원인은 뭐다? 두 가지야. 뭐라고? 돌연변이 첫 번째로. 돌연변이고 그 다음 유전 생식 과정에서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 응? 그 다음 보자. 자연 선택을 보자. 자연 선택이 뭐야? 자연에게 선택받는 거야. 자연에게 선택받은 놈, 즉 환경에 잘 적응한 놈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야. 이거 자연 선택은 다른 말로는 뭐라고? 자연에게 선택받는 거야. 다른 말로는 환경에 유리한, 적응에 유리한 행질이 살아남는다는 거야. 자연 선택 봐봐. 자, 뭐라고 왔어? 자연 상태에서 변이에 따라 개체마다 환경에 다르게 적응하는데, 즉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개체마다 틀리다. 그러면 다양한 변이가 있는 개체들 중 환경에 적응하기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그렇지 않은 개체보다 더 잘 살아남아 자손을 더 많이 남기는 걸 뭐라 그래? 자연에게 선택받거나 자연에 잘 적응했다는 거예요. 봐봐. 같은 종의 생활물 위에 다양한 형질을 가진 개체들이 존재한다. 그러면 애벌레가 있는데 애벌레가 녹색 애벌레도 있고 파란색 애벌레도 있어. 형질이 다르지. 변이가 다르지. 네. 다양한 변이지. 근데 새가 나뭇잎에 녹색 애벌레하고 파란색 애벌레가 있었어. 근데 새가 잡아먹을 수 있게 누가 눈에 잘 띄어? 파란색이 눈에 잘 띄지. 그러면 녹색은 이게 파란색이 잡아먹히겠지. 그리고 누가 살아남아? 녹색 애벌레가 살아남겠지. 봐봐. 이 과정. 같은 종의 생활물에 다양한 형질을 가진 개체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자연 상태에서 포식자의 눈에 더 잘 띄는 피식자의 개체가 높은 비율로 잡아먹히지. 파란색 애벌레하고 녹색 애벌레가 있었는데 누가 눈에 잘 띄어? 파란색 애벌레가 눈에 잘 띄니까 얘가 높은 확률로 잡아먹혀. 갖고 없어져 버려. 그러다 보니까 포식자에게 눈에 안 띄는 녹색 애벌레의 비율이 어떻다? 높아져. 이게 자연 선택됐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포식자의 눈에 덜 띄는 녹색 애벌레 피식자 개체가 더 잘 살아남아. 살아남은 개체가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고 그 형질을 가진 개체의 비율이 증가하는 게 보다 자연 선택받은 거야. 포식은 누구야? 먹는 놈이야. 피식은 뭐야? 먹히는 놈이야. 우선 자연 선택이 일어나려면 같은 종의 생활물에 다양한 형질을 가진 개체들이 존재해야 돼. 근데 자연 상태에서 포식자의 눈에 잘 띄는 피식자의 개체가 높은 비율로 잡아먹혀. 즉 녹색 잎에 녹색 애벌레하고 다양한 형질을 가진 파란색 애벌레가 있었어. 근데 새한테 누가 눈에 잘 띄어? 그렇지. 파란색 애벌레가. 그러니까 파란색 애벌레가 많이 잡아먹히지. 그러니까 파란색 애벌레의 비율이 줄어들어. 그래갖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포식자의 눈에 덜 띄는 피식자의 개체가 더 잘 살아남아. 즉 녹색 애벌레가 더 잘 살아남아. 갖고 살아남은 개체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돼. 갖고 녹색을 가진 애벌레의 비율이 높아지는 거. 이게 자연 선택이다. 이해됐어? 네. 한번 보자. 자연 선택에 관한 모의 실험 봐봐. 빨간색 도화지 위에 세 가지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과자를 갖다 각각 10개씩 올려놓고 잘 섞는다. 그러면 모두먼 3명은 각자 눈을 감았다가 떴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걸 젓가락 한 개로 집어서 도화지 밖으로 꺼낸다. 이를 반복하여 한 사람당 과자를 총 5개씩 꺼낸다. 다는
남은 과자의 수를 색깔별로 센 다음 같은 색깔의 과자를 남은 수만큼 추가하여 잘 섞는다. 라는 과정 나다를 2에 반복한 다음에 결과를 표에 기록한다. 그러면 야 빨간색 도화지에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과자를 갖다 10개씩이었어. 근데 이 제거하는 걸 1회 했더니 빨간색은 몇 개가 살아남아? 8개가 남았는데 8개를 추가했어. 그래서 16개가 된다. 근데 노란색은 3개가 남았어. 네. 갖고 3개를 추가하니까 6개가 됐어. 초록색은 4개가 남았어. 4개를 추가하니까 8개가 됐어. 이해를 했더니 야 빨간색은 10개가 남아. 그러니까 10개를 추가해갖고 20개가 됐어. 노란색은 2개가 남았어. 2개를 추가해갖고 4개가 됐어. 그리고 초록색은 3개가 남았고 3개를 추가하니까 6개가 됐어. 3회를 했더니 빨간색은 12개가 남았고 12개를 추가했더니 24개가 됐어. 그리고 노란색은 1개가 남았고 1개를 추가해갖고 2개가 됐어. 초록색은 2개가 남았고 2개를 추가했더니 4개가 됐어. 자, 눈에 잘 띄지 않는 개체가 살아남지. 네. 라고 그 구성 비율이 점점 늘어나지. 눈에 잘 띄는 놈들은 점점 줄어들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빨간색이 자연 선택됐다는 거지. 그리고 빨간색 도화지를 초록색 도화지로 바꾸고 과정 가라를 반복한 다음에 결과를 표로 보였다.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을 10개씩이었다. 라고 드러냈는데 1회에 드러냈을 때 빨간색은 3개 남아서 3개를 추가해갖고 6개가 됐어. 노란색은 4개 남아갖고 4개를 추가했더니 8개가 됐어. 그리고 초록색은 8개 남아갖고 8개를 추가해갖고 16개가 됐어. 2회 때 빨간색은 1개 남아갖고 1개를 추가했더니 2개가 됐어. 그 다음 노란색은 3개 남아서 3개 추가했더니 6개가 됐어. 초록색은 11개 남아서 11개 추가했더니 22개가 됐어. 3회 때는 빨간색은 0개 남아갖고 0개 추가했더니 0개 됐어. 노란색은 2개 남아서 2개 추가했더니 4개가 됐어. 초록색은 13개 남아서 13개 추가했더니 26개가 됐어. 해석은 뭐야? 과자가 놓인 도화지는 뭘 의미한다? 환경을 의미해. 그리고 과자들은 도화지 색을 바꾸는 거는 환경 변화고 의미하고 과자의 색깔이 각기 다른 거는 변이야. 그리고 과자를 도화지 밖으로 꺼내는 건 포식 등에 의해서 무리해서 제거되는 것을 과자를 추가하는 거는 뭐야? 자손을 남기는 걸 의미한다. 이해됐어? 그러면 보자. 결과 및 결론을 봐라. 과정을 반복할수록 빨간색 도화지에 빨간색 과자의 비율이 초록색 도화지에 초록색의 과자의 비율이 늘어나고 다른 색깔의 과자의 비율은 낮아지지. 특정 환경에서 생존에 무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는 그렇지 않은 개체에 비해 더 잘 살아남아. 네. 그러다 보니까 살아남은 개체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어 그 형질을 가진 개체의 비율이 높아지는 게 환경에 잘 적응한 놈이 개체의 비율이 높아지는 거. 그리고 이게 뭐야? 자연에게 이게 잘 적응하니까 선택받은 거야. 이게 자연 선택입니다. 네. 이해됐어? 네. 그러니까 자연의 환경 적응에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살아남아. 갖고 자손을 남겨. 갖고 그 집단에서 그 형질의 비율이 높아지는 게 보다 자연 선택이다. 네. 이해됐니? 네. 넘겨. 안녕히 계세요. 네. 넘겨. 네, 좀 가야 돼요. 하고 아직 50분도 안 됐습니다. 저도 가야 됐어요. 50분도 안 됐어 아직. 50 넘었는데요. 자 봐. 그리고 자연 선택의 예가 있다. 세 개가 있어. 뭐야? 딱정벌레 집단에서의 자연 선택. 항생제 내성세균에서의 자연 선택. 그리고 남모양 적혈구의 유전자의 자연 선택이 있다. 그러면 뭐냐? 자 시험에 잘 나온 건 여기서는 항생제 내성세균의 자연 선택하고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의 자연 선택이 잘 나온다. 네. 자 봐봐. 딱정벌레만 하고 끝내자. 네. 딱정벌레 집단의 자연 선택은 봐라. 산불로 인해 토양이 검게 변한 환경에서는 어두운 몸 색깔의 딱정벌레가 자연 선택되어 집단 내의 그 비율이 점차 높아진다. 즉 환경 변화가 자연 선택의 방향에 영향을 준다. 원래는
딱정벌레 집단의 자연선택에서는 회색이 있었고 딱정벌레가 있었고 검은색의 딱정벌레가 있어서 딱정벌레 집단의 다양한 몸 색깔을 가진 변이를 가진 개체들이 존재했어. 산불이 났어. 그랬더니 토양이 검게 변하면서 새의 눈에 잘 띄는 어두운 몸 색깔을 지닌 딱정벌레는 잘 살아남고 밝은 색깔을 지닌 딱정벌레는 어떻다? 눈에 잘 띄겠지. 그러면서 살아남은 개체가 자손을 남겨 집단 내 어두운 몸 색깔의 딱정벌레의 비율이 높아지는 게 뭐다? 이것도 자연선택이다. 알았어? 오늘 여기까지 하고 야 문제 받아. 문제 저번에 야 태양에너지는 한 번도 안 받았지? 네? 태양에너지는 한 번도 안 받았잖아. 네. 아, 잠깐만, 지났다. 어떻게 고양이가 올라 고양이? 와, 야 가져가다. 금방 나온다. 아니야. 안 먹고 토끼자. 못 먹었는데. 그럼, 졸음 먼저 꺼. 저한 사람. 바로 습관이야? 어? 편의점도 습관해야지.